17년도에는 있을 수 없는 부조리 참교육 썰입니다. 이펙트 끄세요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조선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17년도 6월에 입대, 19년도 2월에 전역한 28살 예비역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게 24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부대는 땡사단 땡대대 3중대에 자대 배치를 받고 M60 사수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땡대대 자체가 워낙 후방에 있는 곳이었고 예비군을 같이 병행하는 대대였기에 병사 인원 자체가 총합 190명이 되진 않았고, 보통 이제 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부 중대까지 포함해서 이제 4개 중대가 하면은 한 400명 이제 전후가 되잖아요. 근데 190명이면 이제 절반도 안 된 거지. 그래서 유경 및 혹한기 훈련은 거의 다 안 하는 굉장히 여유롭고 루즈한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꿀 빠는 부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군 생활이 너무 루즈하고 심심하면 꼭 나오는 게 후임을 장난감 취급하는 문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 부조리가 17년도에 선진병영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굉장히 심했고, 군번은 심하게 꼬여있어 중간 군번이 별로 없는 이상한 중대였습니다. 제가 왔을 당시 저희 1소대 내 가장 선임은 상병 2호봉의 분대장이었고, 그 상병은 1병 4호봉의 분대장을 위임받았다고 합니다. 1병 4호봉의 분대장 위임을 받았으면 사실 되게 빨리 된 거예요. 아무리 빨라도 보통 이제 상병 2, 3개월 정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장 1개월 때인가 2개월 때 저는 이제 받았거든요. 여기까지가 저희 3중대 1소대의 기본 배경이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은 제가 전입 온 날부터입니다. 제가 처음 생활관을 배정받고 들어왔을 때부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활관이 굉장히 억압적이고 딱 한 사람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나오는 폭언과 욕설이었습니다. 그건 소대 최고 소열인 모 상병이 소대 최고 패급으로 평가받는 김일병에게 온갖 패드립과 욕설을 날리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양말을 동그랗게 말아 개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참고로 군인 같은 경우에는 양말을 이제 개는데 요런 식으로 갭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기억하시죠? 사람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들을 단지 양말을 제대로 말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꺼리낌 없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저 침묵하는 생활관 선임들이었습니다. 한 3일 정도 지나니 가만히 듣고 있는 제가 너무 화가 나더군요. 김일병은 제 맞선임이었기 때문에 둘이 같이 근무를 서는 시간이 많았고, 저보다 어린 나이의 친구이기에 너무 힘들면 제가 도와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건은 그날 점호에 터졌습니다. 그날은 총기 점호를 하는 날이었고, 야, 총기 점호 굉장히 오래간만에 듣는 말인데, 총기를 다 이렇게 펴놓죠. 그걸 검사 맞는 거지. 항상 김일병에게 부조리를 하던 모 상병이 총기 점호를 위해 꺼내놓은 60mm 박격포를 보더니 넌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포신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참고로 60mm 박격포 포신이면 두께가 이만한 거야. 살살 맞아도 아플 수밖에 없겠지. 세게 때린 건 아니지만 퍽퍽 소리는 들리고 굉장히 아파하는 김일병을 보니 제 가슴이 너무 아프더군요. 다음날이 돼서 김일병과 저는 같이 근무를 서는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김일병은 엉엉 울며 후임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건 쪽팔리지만 자살하고 싶다, 진짜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등등 정말 가만히 있으면 진짜 위험하겠다 생각이 들더군요. 이 친구가 아무래도 이제 신병이긴 하지만 나이가 이제 24살에 입대를 하다 보니 들어가면은 이제 일병, 상병, 병장들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참인데도 불구하고 힘든 모습이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거야. 3, 4살 어린 친구가 막 그러고 있으니까. 저는 조금만 버텨라, 어떻게든 도와주겠다 말하고 어떻게 하면 저 상병을 보낼까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입보고 4일간 보고 느낀 건, 일단 소대장과 부소대장은 소대 에이스인 모 상병의 편익에 믿을 수가 없었고,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한다면 일이 제대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대대장님과 면담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휘계통을 따라서 이제 소대장님, 중대장님, 대대장님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약간 불안한 거야. 보고했다가 역으로 이렇게 받으면 이제 되겠다 싶은 거야.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건 두루뭉술하게 때렸다, 구타했다 말뿐인 증거가 아닌 진짜 상세한 그날의 증거를 수기로 작성하여 모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2주의 신병 보호 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까지 몰래 공부하는 척하며 지금까지 했었던 가혹행위 및 부조리를 상세하게 다 적고 나니 A4 용지 앞 뒤로 3장 정도의 분량이 나오더군요. 세상이면 얼마나 나온 거야. 거기에 적은 부조리 내용을 조금만 읊어드리면 전투와 가위로 자르기.
근데 전투화를 난 왜 자르는지 나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60mm 포신으로 때리기, 점호 시간 하루 구체적으로 감사한 거 100개 말하기, 다 말 못하면 다 말할 때까지 안 재움. 그러니까 100개면은 여러분 뭐예요? 그냥 진짜 소소한 거를 다 얘기해도 100개를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맞잖아. 그러니까 미친놈이지. 불침번 같이 서기, 동계 전투복 반팔로 자르기, 하계는 이미 찢었음, 담배 사고 5,000원 남겨오기, 화장실 통제, 흡연 통제, 씻기 통제, 위장 크림 바르고 재우기. 여러분 이 위장 크림이 생각보다 되게 독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훈련 때도 상병 4개월 때인가 5개월 때 저녁 되면은 물티슈로 사실 위장 크림을 지웠거든. 왜냐면 피부가 진짜 개 썩는단 말이야. 모공이 막 이만큼 넓어지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위장 크림을 바르고 재운 거야. 완전 또라이인 거지. 대충 저런 부조리를 제가 오기 몇 달 전부터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막상 신고하려 했던 그날이 오니 사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직 한참 남은 군생활 간부들에게 제대로 지켜 고생하는 길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걸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압박감이라던가 그 힘듦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굉장히 좀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 하나 살린다는 생각과 고작 21살밖에 안 된, 성인이 된 지 고작 1년밖에 안 된 어린 친구가 군대 계급사에 물들어서 후임에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죄책감 없이 저지른다는 것 또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실 뭔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인실 내가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한 뜻을 몰라가지고, 인생은 실정이다 마나 라는 뜻으로 사회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법의 무서움을 일깨워주는 그런 상황일 때 쓴다고 해요. 아무튼간에 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대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지금까지 적어뒀던 모상병의 기밀병을 향한 부조리를 적은 A4 용지를 보여주었고 다시 생활관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이 흘렀을까? 생활관에서 자고 있던 모상병은 갑자기 들이닥친 소대장과 중대장에게 끌려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부서대장이 모상병의 모든 짐을 2층 본부 중대 생활관으로 옮기고 기밀병과 함께 같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점호 시간에 저희 소대는 대대장실과 주임원사실에서 각각 한 명씩 면담과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2층 본부 중대로 격리된 모 상병은 하루가 멀다 하고 3중대 생활관으로 와서 자기 후임들하고 같이 PX를 가서 먹을 거 사주기, 싸지방 자리 만들어주기, 그냥 누가 와도 자기 편을 만들려고 별짓을 하더군요. 모 상병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좀 유리한 진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대에 찾아가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절대 뭐 얘기하지 마, 아니면 못 봤다고 해, 그런 적 없다고 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기밀병과 저를 찾아와 자기도 이렇게 혼자는 안 죽는다며 협박을 하곤 했지만 점점 상황이 안 좋게 흐르니 저희 둘을 찾아와 울면서 가족사 얘기, 불쌍한 어린 시절 얘기 등등 온갖 불쌍한 척을 하며 한번 봐달라고 애걸복걸 하더군요. 시간이 좀 흘러 헌병 내에서도 찾아와 기밀병 본인만 원한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며 의사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밀병 본인은 이게 법처벌로 넘어가면 부모님과 누나가 알게 되는 게 그게 너무 싫었는지 그냥 군내 징계로 마무리를 요청하게 되었고, 결국 모상병은 만창 이후 연대로 내려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수많은 포상류가 소초 보상, 대대장 포상, 중대장 포상, 소초 철수 보상 등등 이것저것 다 잘리며 50일 넘게 휴가가 날아가는 참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결국 그는 병장 진급을 못해 상병 전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난 대대장님 덕분에 부대 내 부조리를 뿌리 뽑는다는 명목 하에 일주일에 한 번 대대장 주간 마음의 편지를 약 3달간 계속 진행했으며, 그로 인해 부조리를 해오던 다른 중대 상병장들 10명 이상이 영창 및 다른 대대 편입과 군기형이 해이해졌기에 이런 부조리가 나오는 거라며 무차별적인 상황 조치, 급작스런 소초 방문 등 저 또한 빡센 군생활을 감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 신병으로 오자마자 이런 일을 저질렀기에 간부들에게 찍혀 고생도 많이 했고, 그 일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특급 전사로 조기 진급도 해보았고 평생 살며 해볼 수 없는 귀중한 경험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진짜 제가 겪은 이야기이며 실화입니다. 만약 이게 뽑힌다면 사단까지만 밝혀주시고 다른 건 비밀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대였던 사람이 본다면 바로 연락 올 것 같아 무섭네요. 참고로 이제 사단이라던가 대대, 연대 같은 것들은 다 B 처리를 하거나 다 바꿔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정말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저는 100%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없는 곳은 없어 정도의 차이지. 다만 이제 후임 입장에서는 예의를 좀 갖춰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선임 입장에서는 후임한테 좀 배려를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뭐가 되었든 간에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사실
간부님들께서 어느 정도 좀 잘 컨트롤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병사들끼리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솔직히 이제 21~22살 많으면 이제 3, 4살 친구들이 모여서 이걸 정말 지혜롭게 해결하는 게 베스트인데 진짜 쉽지만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간부님들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